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LBS 뉴스 지원입니다. 포천시에서 구제역에 걸린 소를 운반한 차량을 외부 지역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영북면 박아무개 씨의 농가에서 살처분된 한우 139마리를 운반한 덤프트럭 세대가 당일날 밤 방역 현장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차량으로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제역 지침에 살처분 가축을 운반한 차량은 최소한 7일간 우지류 가축 및 생산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 농축산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차량이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매뉴얼대로 묶어놓지 못하고 깨끗하게 소독해서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살처분에 쓰인 차량은 아무리 소독을 잘해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다며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위해서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차량을 외부로 빼는 것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안을 강행한 것에 반발하며 시의회가 증액 편성한 예산을 일체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6개월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모색의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 동안 이번처럼 원칙에 어긋난 일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삭감된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민자 유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으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체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만간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반발에 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끝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갈 것까지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우희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5만을 넘어 직무유기하고 업무 방기하겠다며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를 맞는 2011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에 맞물려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2011년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친서민, 공정사회 정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경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대규모 복지 예산들이 삭감된 바 있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울뿐인 친서민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어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비롯해 집권 여당 안상수 대표의 보훈병, 자연산 등 연이은 말실수로 정부와 여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하는 수도권의 민심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조차 이명박 정부와 거리 두기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김문수, 오세훈 등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상태라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야당 대표들이 2011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일제히 2012년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10년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한 해였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채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또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차별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 준비를 하는 새해, 중산층이 활개를 펴고 국민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는 새해, 남북이 평화롭게 협력하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새해를 다짐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구두로 신년사를 전하며
이제 희망으로 간다. 2011년과 2012년은 큰 변화를 준비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걸음을 가더라도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자며 비정규직 차별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의 홍보비를 지급하고 기사를 거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오늘 농식품부가 언론기획기사 취재지원 명목으로 중앙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에 총 2억 8천여만 원의 홍보비를 지급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친정부 신문에 홍보비를 지급하고 기사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연대가 농식품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언론기획기사 취재지원 명목으로 중앙일보에 1억 6,40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중앙일보는 창조적 농업혁신 사례를 소개한 기사 등 12건, 세계일보는 10건, 한국일보는 4건, 문화일보는 3건을 작성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언론사와의 공동기획일 뿐 특정 언론사를 후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연대는 정부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구매한 것은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원 유착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신입니다. 한미 FTA 협상을 이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미국 측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직 도전을 비공식적으로 권유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미 FTA 추가 협상 등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 본부장에게 당신은 자유무역의 국제적 권위자 아니냐, WTO 사무총장에 도전해봐라고 권유한 것으로 안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한 발언을 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국가 내란죄로 고발됐습니다. 오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시민은 어제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천 의원의 발언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내 혼란을 야기해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라며 천 의원을 국가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 5팀장 성모 씨에게 오늘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은 반인권적이고 문명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야만 행위라며 인신구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이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고문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올 한 해 동안 중앙기관과 경기도 등 외부기관의 지방자치행정 각 분야별 시책평가에서 30개 부문 수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성남시는 지방세정결산 종합평가, 일자리 창출 사업평가, 자활사업 경기도평가 역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시민 일자리 창출 성과와 출산 장려정책,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등 시민복지 분야에서는 11개 분야의 상을 받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LBS 뉴스 시즌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인우였습니다.